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와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직장 동료들의 생일빵입니다. 생일빵, 말만 들으면 생일에 동료들끼리 장난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한 회사에서 직장 상사인 계장과 동료들이 생일을 맞은 직원 A씨를 실험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료 생일을 축하하는구나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A씨를 의자에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직장 내 폭력, 괴롭힘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이걸 생일빵이라고 포장을 한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생일빵을 하겠습니까? 결국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요. 폭행을 한 직장 상사, 계장 김 씨는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변호사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예.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표현만 보면 마치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안에 제6장의 2에 2019년 7월 달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괴롭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런 허점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문제의 이 계장 김 씨도요. 2019년부터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이상 폭행을 이어왔고요. 자, 이미 이런 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괴롭힌 겁니다. 진작에 처벌이 강력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결국 법도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건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다른 대책은 피해자에게 없었던 걸까요? 먼저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만 놓고 보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신고를 하죠.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형법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폭행이나 협박 그런 죄책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오히려 고소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직장이라는 곳이 상하 관계, 갑을 관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괴롭힘이 발생하면 더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는 더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 동료들도 폭행에 가담을 했고요. 또 계장의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동료의 허위 증언까지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직장 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내에서 실제 피해자들이 고소나 고발을 이어가기는 힘들고 오히려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직장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에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기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에 빠지게 할 듯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나도 혹시나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해자와 함께 공범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끝까지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고요. 결국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만 그간의 고통에 비하면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말 실제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고무, 망치와 주먹 등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합동해서 고무, 망치와 폭행을 했다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 또는 벌금 정도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피해자한테 상해가 발생을 했다면
형이 조금 더 세게 나왔어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항상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트라우마도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집행유예라던가 지금 현재 벌금형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대응법에 대해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실제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피해자분이 꼭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알아보니까 지난 3년간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이나 직무배제 위협 등으로 신고된 이 괴롭힘 건수가 18,906건이나 되는데 반해 검찰에 송치된 수는 단 292건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화도 나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게 먼저 실천이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뭐 비단 이런 경우에 하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형사적인 고소든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괴롭힘이라고 느꼈으면 그 부분을 일기를 써놓는다든지 또는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좀 증언 서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피해자분들 용기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일수록 우울지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들도 뉴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법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또 피해자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